She would always stop the show in Korea. Mother told us all we know in Korea. Hey. 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든 고개요. 에이, 할렐루야. 공에 된 노래 가문 거리며 (83년) 호남을 대표하는 야구팀 해태 타이거즈가 창단 2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쥐자 오래된 유행가 가락 하나가 관중석에서 흘러나왔다. 환희의 순간에 구슬픈 노랫가락이 온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83년도에 첫 우승을 하면서 그분들이 응원가로서의 그 목포의 눈물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목포의 눈물은 단순히 그냥 뭐 노래가 아닌, 노래마당이 아닌 그 한이 서려 있는 그동안의 어떤 한풀이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응원가였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많이 그 좀 소외당한 어떤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던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었는데, 그 우승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스포츠의 어떤 그런 그 응원 이외에 그 마음적인 어떤 그 심신을 달래주는 그런 그 기쁨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구장에서 이분들의 응원은 단순히 오락이나 경기에 어떤 매료된 게 아니라 그 한풀이 한식의 어떤 응원, 이런 것들이 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저에게도 생생히 느껴졌던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겨우 3년. 서러운 흐느낌 속에 울려 퍼진 목포의 눈물은 호남 사람들의 한을 푸는 씻김굿이자 떠나간 넋들을 위한 진홍곡이었다. 노래는 애초에 한을 품고 태어났다.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 아래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뎠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었으나 산 목숨들이 아니었다. 당시 목포는 일제 수탈의 전진기시였다. 호남 곡창의 쌀과 면화 그리고 소금이 목포로 모였고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일본으로 건너갔다. 목포항은 입지적으로 이제 부산과 인천을 연결하는 그 서남의 중간 거점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쌀과 특히 이 목포는 면화를 수탈해가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일제에 의해서 활용이 됐고, 또 다도해와 영산강을 연결하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됐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포에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명당에 식민 통치를 위한 일본 영사관 건물이 남아있고 수탈의 전담기구였던 동양척식회사의 흔적도 남아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될 통한의 세월. 그 어둡고 긴 동굴 속에서 우리는 지울 수 없는 한을 품어왔다. 그 원통함과 서글픔, 그리고 개항도시라는 목포의 공간적 특성이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노래, 목포의 눈물을 낳았다. 목포라는 도시가 일본에서 이제 물론 이 착취를 위한 것이긴 했지만, 가령 후쿠오카 같은 데서 바라봤을 때 일직선으로 목포를 지나서 이 중국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국제적인 연결망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항구였고,
거기에 그래서 이 굉장히 도시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과장을 하자면 상하이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열려 있는, 세계로 열려 있는 그런 도시면서 동시에 또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향토색 이런 것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로 열려 있는 모던을 향한 어떤 이상향, 이런 것들이 표현돼. 그래서 노래 가사에서도 뭔가 이 떠나고 싶은 그 어떤 새학 씨의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그 음악 속에 잘 녹여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목포라고 하는 시공간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난영길이라 이름 붙은 이난영의 고향 목포 양동은 계양도시 목포에서도 근대문화와 특히 가까운 곳이었다. 이난영이 살았던 양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 전남 지역에서 근대 문화가 가장 빠르게 형성됐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만들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곳이었고요.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이난영은 여배우의 꿈을 품고 목포에 온 극단을 무작정 따라 나선다. 1935년 잡지 삼천리에 스스로 가수가 되기 위해 떠났던 이난영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그리하여 1933년 18살의 앳된 이난영이 가수가 된다. 이난영을 당대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 목포의 눈물. 이 노래는 1934년 한 신문사가 주최한 향토 노래 가사 공모에서 1등을 한 가사에 손목인의 곡을 붙인 것이다. 목포와 다도해를 품고 있는 유달산. 산을 조금 오르다 보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노래비인데 여기에는 1935년 이난영이 처음 취입해 불렀던 노래 가사와 이후 변경된 가사가 같이 적혀 있다. 300년 원한품. 이 가사는 300년 원한품은 노적봉이라는 뜻을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숨겨놓은 것이다. 300년 원한. 일제 침략으로부터 3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노적봉을 군량미로 위장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일제에 대한 지독한 한을 노래에 담아내려 했던 것이다. 이난영의 애조띤 목소리는 단번에 일본 제국주의 아래 조선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 3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지방색이 강한 그런 이제 노래들을 만드는 것이 상업적으로 기획이 됐는데, 당시 목포는 전국의 6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곳이었고, 특히 이제 식민지 항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의 어떤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가 신파성인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이별과 서름을 우리가 한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포항이 그러한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고, 이난영이 그러한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의 암울했던 현실을 은유한 이 노래는 목포의 눈물 넘어 조선의 눈물이 되었다. 1935년에 이 음반이 나왔는데요. 목포의 눈물이 발매가 됐었는데, 1935년에 그 삼천리라고 하는 당시 대중 잡지에서 유행 가수 투표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행 가수 투표를 했던 당시에 1등, 2등이 이제 1등이 왕수복이라고 하는 가수고, 2등이 선우일선이라고 하는 가수였고, 3위가 바로 이난영이었습니다. 근데
1등, 2등은 모두 다 기생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난영은 기생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1등, 2등이 기생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들의 어떤 감성은 아직 전통음악을 잘 소화하는, 전통음악에 좀 더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난영은 기생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생 출신이 아닌 어떤 모던한 음악을 잘 소화하는. 근데 이난영은 전통적인 어떤 것들도 소화하면서 동시에 모던한 것들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더 폭넓은 인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목포의 눈물 자체도 그런 신민요적인 요소와 그 이후에 이제 발달하게 되는 유행가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유행가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런 음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선 천재라 불린 음악가이자 국내의 뮤지컬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고 평가받는 김혜송. 그와 이난영이 만나 결혼을 했다. 당대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음악가가 만난 것이다. 둘의 만남은 이난영의 노래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아마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오히려 그런 좀 더 모던하고 재즈적이고 블루스적인 음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혜송이 예를 들어 다방의 푸른 꿈이라거나 그런 어떤 그 블루스적인 음악이나 재즈적인 음악들을 통해서 이난영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음악성들을 굉장히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줬었고요.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주먹이 풀린다. 고요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부른다. 그리운 옛날을 부르느라. 대동아 전쟁이 극에 달하던 무렵, 당시 인기 있던 대중 가수는 누구나 군국 가요를 불러야 했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난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이난영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았다. 기록사고는 그 2,500만의 감격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흠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사람 그리고 예술인의 어떤 공과 가를 우리가 다 같이 양면성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난영도 이 역사의 비극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남편 김혜송이 납북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홀로 남겨진 이난영은 남편의 어떤 그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뭐 KPK 악단이라든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뮤지컬 같은 그런 이제 공연 프로젝트들을 남편이 진행을 하다가 그 수건 사업을 남겨놨는데 그런 것들을 여성의 몸으로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로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는데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중압감에 많이 시달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힘든 날들을 지내던 무렵, 이난영은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남인수와 로맨스에 빠진다. 하지만 그 역시 폐결핵으로 인해 사망하고 만다. 이후 이난영은 미국에 진출한 자식들의 초청을 받아 먼 이국 땅으로 건너가지만 끝내 적응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1965년) 노래로 온 국민을 위로했던 이난영은 서울 회연동 자택에서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후 오랫동안 무연고 묘로 방치됐던 이난영의 주검은 그녀의 노래를 아끼던 목포 사람들에 의해 고향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이난영 나무라고 이름이 붙은 배롱나무 아래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죽어서도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질곡의 역사를 살며 목포를 노래했던 이난영은 이렇게 잠들었다. 이난영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 지금도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에는 기차가 도착할 때 목포의 눈물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가수는 갔어도 그녀가 불렀던 노래는 남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유행가나 대중가요는 바로 정말 일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감수성, 감성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고급 예술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대중가요이자 유행가일 것이고요. 특히 목포의 눈물 같은 그런 유행가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 지역에, 호남 지역에서 하여튼 너무나 그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울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일제 시기부터 거의 반세기 이상을 이 시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그렇게 사랑받아 왔던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뭐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빼앗긴 나라의 항구 도시 목포. 그곳에서 태어나 항많은 삶을 살다간 가수 이난영. 그녀의 굴곡진 삶만큼이나 서글픈 노래는 질곡의 역사를 살아낸 우리들의 아픔을 달래줬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유행가 목포의 눈물. 이 노래는 지난 세기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이다.